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병대의 고향 포항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진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 질문을 기회해 주신 최병준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계시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적식 교육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도민을 위해 헌신하신 고 이영식 의원님께서 평소 도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며 그 뜻을 이어받아 도정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포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자랑스러운 우리 포항이 직면한 엄중한 위기 상황을 판단하고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경북의 미래, 포항의 미래를 위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포항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포항은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해온 대표적인 철강 도시입니다.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철강산업은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제조 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굳건한 토대가 되었으며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또한 포항은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고 발빠르게 변하는 산업 환경에 발맞춰 신재생 에너지, 인공지능, 2차 전지 산업 등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산업 근대의 심장이며 지금 현재도 역동적인 변화를 통해 미래 경제를 선도하고자 위대한 도전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철강 산업 종사자들이 폭격 및 용광로 앞에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각종 규제와 수입 제품의 파도 속에서 간신히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버틸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 하나로 세계 시장을 누비던 수많은 중소 철강 기업들이 문을 닫고 지역 경제를 지탱하던 철강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밥상을 차릴 때 쌀이 필수이듯 대한민국의 제조업과 산업 생태계를 지탱하는 데 있어 철강은 없어서는 안 될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철강 산업이 무너지면 관련 산업 전반의 붕괴로 이어지고 국가 경제의 전반 침체, 국가 안보의 약화까지 초래합니다. 철강 산업을 지키는 일은 우리 가족의 생계와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철강 산업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포항은 이처럼 발빠른 변화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력 산업인 철강 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탄소 규제, 보호무역 장벽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 미국은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6월에는 50% 2배로 인상하여 관세 폭탄을 투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31일에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는 철강 제품이 제어되면서 50%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파가 파도처럼 번져 조강 생산 능력 세계 8위의 포스코는 일부 공장을 폐쇄하고 또한 현재 제철은 포항 제2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이것은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 산업의 생산 중단은 곧바로 중소기업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고용 불안을 이야기하는 등 포항은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포항 철강 산업단지의 위기를 단순히 지역의 문제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강 산업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뿌리의 산업으로 조선, 자동차, 건설, 기계는 물론 미래 첨단 전략 산업인 수소에너지, 2차 전지, 우주, 항공 분야까지 철강 산업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철강 산업의 위기는 단순한 지역 문제를 넘어 제조 강국 대한민국의 심장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포항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제조업이 무너진다는 경고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이제는 이 위기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이에 본회의는 이철우 도지사님께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철강산업 위기는 미국의 관세, 유럽의 탄소세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것으로 현행 법만으로는 대응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영상에 보시다시피 최근 포항남 울릉을 지역구로 두고 계시는 이상희 국회의원님을 중심으로 K스틸법, 즉 철강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해 불출주야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경상북도도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본거지로서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하여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대한민국 국회와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설득하고 입법화를 위해
전략적 대응에 앞장서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도 전략적 대응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50 탄소 중립은 세계적인 흐름이자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철강 산업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6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한국형 수소환원 제초소 실증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정책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수소환원 제초소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철강 산업의 경쟁력과 핵심 전략 사업으로 포스코는 미래 생존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은 개발과 설비 전환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장기적인 투자와 지원 없이는 현실화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우리 경북의 역할도 포항을 수소환원 제조소 거점으로 육성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세액공제, R&D 지원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철강산업의 공정 폐쇄 및 수출 부진은 지역산업 생태계 전반에 타격을 주고 있으며 고용 위축과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포항이 지금은 미국의 러스트벨트와 같은 몰락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 아닌지 깊이 우려됩니다. 현재 포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위한 현장 실사는 이미 마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는 정부가 하루빨리 지정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더욱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지정 이전이라도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 기업과 근로자,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재정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영일만 대교 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12년째 논의가 진행 중인 건설 사업이자 경북의 1순위 수건 사업, 바로 포항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사업입니다. 지난 7일 포항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는 포항 지진 피해 회복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을 꼽았습니다. 국민들께서 국내에서 즐기실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로 꼭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한번 잘 검토해볼 만한 그런 프로젝트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경북의 수원인 포항 앞바다 영일만을 관통하는 대교 건설 사업을 꼭 챙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경북의 오랜 수건인 포항 영일만대교 건설. 지난 2008년 논의가 시작됐지만 10수년간 지지부진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대규모 예산이 책정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공사 시작 여부가 불확실해졌습니다.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2차 추경 예산안에서 영일만대교 공사비 1,821억 원이 전액 삭감된 겁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북의 미래와 자존심에 걸린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안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현 중앙정부가 경상북도에 대한 차별이자 정치적 외면이고 동시에 국책사업의 일관성과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일만 대교는 총 연장 18km 중 9km가 해상 교량으로 구성된 사업으로 포항 북구 흥협에서 남구 동해면을 연결하며 부산, 강릉, 고성으로 이어지는 동해축 고속도로의 마지막 연결 구간이자 환동의 해안벨트 구축과 국방교육, 관광산업 활성화와 국가 도로망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략적 교통 인프라입니다. 또한 이 사업이 완료되면 포스코와 블루베리 국가산업단지, 영일만항 2차전지 특화단지 등 경북 동해안 산업단지의 교통순환체계가 구축이 되고 먼 훗날 통일이 되면 아시안 하이웨이 연결의 교두부 역할까지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용선 의원님, 이칠구 의원님, 서석영 의원님께서도 국토부의 일반적인 영일만 대교 노선 변경에 대한 경상북도의 소급적 대응을 지적하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일만 대교는 경상북도의 미래가 걸린 사업이지만 정부는 2025년도 제2차 추경안 편성 시 영일만 대교 건설 예산 1,821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노선 미약정에 따른 연내 추진 불가 불용 가능성이 있음이라는 문구뿐입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전액 삭감한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포항, 영덕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부대 의견으로 명시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의 정합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 모순적 행위를 보였습니다. 이는 17년간 추진한 경상북도 포항의 수건 사업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은 말뿐인 지역 균형 발전과 국채 사업에 대한 예의도 아니며 경상북도를 철저히 무시하는 정치적 판단이라 생각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영일만 대교는 특정 정권의 정책이 아니라 정당 간 차이를 넘어서서 공동으로 협력하여 결성되어 온 국책 사업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최초 검토된 이후 문재인 정부에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되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에는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적극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며 포항 전 지역에 현수막을 내걸기도 하였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이번 추경에는 함양, 울산 고속도로 건설 등 4개 사업에서는 예산 1,060억 원이 정액이 되었고 반면 영일만 대교를 포함한 2개 사업은 삭감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정치적 판단에 따른 지역적 차별입니다. 과연 이재명 정부가 대선 당시 경상북도와 포항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지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회의는 도지사님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가 예산을 삭감했던 이유는 노선 미확정에 따른 연내 추진 불가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상북도는 이 사업을 연내 추진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그리고 중앙정부와는 공식 협의는 있었는지, 있었다면 언제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는지, 그리고 정부 예산 삭감 결정을 사전에는 알고 있었는지, 또한 어떤 대응을 준비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포항시는 이미 기존 노선에 맞춰 도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국토부는 예산 절감을 위해 노선 변경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변경이 아니라 도시계획을 뿌리쳐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경상북도는 이와 같은 국토부 시도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포항시와 협력해 기존 노선을 사수할 계획은 있는지 분명한 입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초 위기에 놓인 영일만 대교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리기 위해 경상북도는 앞으로 중앙부처와 정치권에 어떤 전략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025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추경 또는 2026년도 본예산을 통해 삭감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방안과 단계별 추진 로드맵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도시는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은 도시는 살아남았고 변화를 외면한 도시는 결국 도태되어 왔습니다. 지금 포항이 직면한 철강산업의 위기와 영일만 대교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태는 단순한 일시적 난관이 아니라 지역의 존립과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분기점입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우리 포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중심이 되어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나서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나비약이라 불리는 향정신성 의약품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다이어트 약으로 남용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는 가출한 청소년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10명을 적발해 7명을 구속,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새벽 시간 대구의 한 골목가. 외소한 체구의 한 남성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주택 배전함에 넣습니다. 경찰 검거 결과 평범한 10대 고등학생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 마약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음육 사건, 2025년도 아파트 놀이터 중학생 마약 투약 사건 등 청소년들이 직접 마약에 노출되고 있으며 복용이나 유통까지 연루되는 사례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10대 청소년의 마약 사범 현황을 보면 더욱더 심각합니다. 지난 2005년에 30명에 그치던 10대 청소년 마약 사범 수는 20년 만인 2023년에 약 48배나 증가했고, 비교적 마약 청정지대인 우리 경북에서도 최근 5년간 10대 청소년 18명이 마약 사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100명 중 2명은 마약류 사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마약 위험성에 대한 인식 수준도 성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마약의 노출과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성인에 비해 부족하므로 학교에서의 실효성 있고 전문적인 마약 예방 교육이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23년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청소년 마약 노출 위험에 대비하려면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의견 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마약 예방교육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을 비롯한 학교 현장에서는 마약 예방교육이 다소 외면되고 있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의하면 지난해 청소년 흡연율은 3.6%였고 식약처에 발표한 청소년 마약 경험률은 2.6%였습니다. 이처럼 마약 경험률과 흡연율이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흡연 예방 교육의 경험률은 86.9%인 반면 마약 예방 교육의 경험률은 40%대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경북교육청에서는 마약의 심각성을 해소하고자 올해 마약 예방 관련 예산 1억 원 정도를 확보했지만 흡연 예방 교육 예산 11억 원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마약은 흡연, 음주에 비해 중독성이 매우 높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설마하는 마음 때문인지 관련 교육이나 예산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호위는 교육청의 차원에서 마약 예방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마약 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체적인 마약 예방 사업을 발굴하는 등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부와 도교육청에서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 관련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교직원이 한 해 이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만 해도 18개이며 그 밖에 새로운 환경에 따른 자체 교육도 포함한다면 교직원에게 가중된 교육 업무와 책임의 양은 한계를 넘었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23년에 12월에 정부가 마약 관련 정책 브리핑에서도 교육부의 교사용 마약 지도서는 지나치게 전문적인 내용으로 기술이 되어 교사들이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였고 서울, 경기,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마약류 예방교육 전문 강사를 모집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은 아직 학교 담당 교직원 역량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북교육청에서는 마약 예방 전문 인력을 채용하거나 경찰청과 협력하여 학교별로 배치된 학교 전담 경찰관을 활용하는 등 청소년들에게 신속하고 현장감 있는 마약 예방 교육을 제공하고 동시에 교직원에게는 업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시군별 마약 예방 전담 요원 도입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교육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약 예방 교육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미 마약을 접하게 된 청소년들에게는 치료와 재활 지원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마약 복용이 의심이 더라도 단순한 상담이나 보호자 통보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마약 투약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형사처벌과 퇴학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더 취약한 환경 노출이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법적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직 인생의 출발점에 서 있는 청소년에게는 사회의 복귀와 회복을 유도하는 정책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청소년 복지 관련 부서에서만 떠넘길 문제가 아니라 경북교육이 막중한 책임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관님께 묻겠습니다. 학교와 우리 교육청은 청소년이 마약이 됐을 때 어떤 기준과 절차를 따라 대응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청소년들이 조속히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이 지역사회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치료와 재활이 연계되는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